연구위원입니다. 이번 제가 발표할 내용은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그 재가 노인들의 대상으로 그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정보통신 기술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이 보듯이 16년에 13.2%의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10년 뒤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현재 2005년 2조에 육박했던 노인 의료비가 이제 15년 기준으로 9조 6천억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노인 부양비로 2015년도에 17명 5명에서 2060년 82.6명으로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앞으로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생산 가능 활동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이제 8년도에 제도가 도입이 됐었는데요. 제도를 잠깐 살펴보면 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조에 보면은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를 살펴보시면은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 요양 그 서비스를 노인들에게 주로 제공을 하면서도 그 의료 서비스와 긴밀히 연계해서 노인의 건강 상태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되는 게 목적으로 되어 있고 그 제가 급여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방문간호가 주로 이제 의료 서비스와 연계돼서 재가노인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방문간호에 대한 그 내용들은 살펴보면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방문간호 서비스라는 이제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와 가까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방문간호 서비스 이제 기존의 가정간호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비스 싱크로율 한 98.1%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방문간호 서비스가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과 그 다음에 제한적 간호 서비스의 한계로 요양 서비스를 선호하게 되었고 방문간호 기간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서 또한 낮은 방문간호 수가로 그 방문간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김은경의 연구를 현재 살펴보면 그 건당 30분 미만, 뭐 30분, 60분 이렇게 각 수가별로 한 번 제공할 때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ICT를 활용한 방문간호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했던 센터들의 간단한 회계 자료를 가지고 그 뭐 비용 간단히 코스트 대비 인컴만 보더라도 A 센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만 원, B 센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0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부분은 지리적이나 그런 그 접근성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료 구입이나 이렇게 포괄수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재료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서비스에 그 정보통신 기술이 왜 도입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살펴보았더니 기존의 오프라인으로서 그 간호 차트를 작성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방문간호 및 건강정보를 표준화 데이터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표준화 데이터를 근거로 한 임상결정 지원을 통해서 방문간호 질 향상이 필요했었고 기록 공유를 통해서 환자와 의료인 간의 케어 플랜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의사와 간호사의 의사소통의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간호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인 간의 정보 연계로 의료 서비스 연속적 서비스 제공이 또한 필요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필요성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방문간호 서비스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국외 사례를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케어룩스 시스템이라고 개요 서비스에서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요양과 관련돼서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원격지에 있는 의사와 케어 매니저와 원활히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주상기 관리에 있어서 ICT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뿐만 아니라 저출산에 대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는 국내보다 더욱 도서상관 벽지가 많은 일본은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의 그 적은 의료 인력으로
그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지만 이렇게 그 모바일 CTG 기계를 활용해서 주산기 관리를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2010년도 초반부터 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원격지에 있는 암 환자와 상급종합병원들을 연계해서 의료인 간 또는 의사와 환자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 저희 나라 방문간호는 좀 틀린데 가정간호가 좀 활성화되어 있으면서 가정간호 센터를 통해서 그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그 만성질환 환자 대상으로 간호사 직접 가정 방문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원격 의료뿐만 아니라 원격 간호라는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의료정보 학회에서 원격 의료 학회가 분리되면서 그 원격 의료 관련된, 그러니까 ICT와 관련된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원격 의료와 원격 간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책자를 지금 발간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범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거동 불편한 재가 노인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인 간의 원격 협진으로 시의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협진은 저희가 그 제도 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인 간의 원격 기술 자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로 했습니다. 현재 의료법에 있는 원격 의료의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서비스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범 사업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기획, 전산, 운영, 평가로 나뉘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시범 사업 모형은 그 기존의 ICT 기반 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의 결과에 따라 모형을 3가지를 제안했었습니다. 첫 번째 요양시설 간호사 촉탁의 모형, 재간호인 방문간호사 의사 모형, 세 번째는 방문간호사 환자 및 간호사 의사 모형이었는데 모형 2번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거동 불편한 재간호인을 대상으로 해서 환자 간호사 대면 상태에서 의료인 간의 원격 협진의 모형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그 정치적 프레임이나 또는 의료법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출한 모형입니다. 시범사업 모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책자, 이게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책자를 보시면은 대상자 보호자, 방문간호사는 대상자 보호자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간호 차트, 간호 OCS 개념으로 그 전산이 개발되었고, 방문간호사는 방문했을 때 그 원격지에 있는 의사와 함께 필요시에 의사를 콜을 해서 같이 원격 기술 자문을 하는 것으로 전체 모형이 되어 있고요. ICT 활용에 의한 주요 메뉴 구성입니다.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시스템에 있어서 플랫폼 구성도인데요. 이제 이 ICT 방문간호 서비스 플랫폼 이 안에서 관리자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그 의사용 방문간호 등이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산적인 부분이라 좀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보안이나 암호화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그 기술들을 다 적용을 했었고요. 보시면 이제 서비스 모형을 다시 데이터 중심으로 보면 저희는 그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무 기록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에다가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요. 저희는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ICT 방문간호 시스템을 탑재를 했고, 방문간호 기관과 방문간호사, 협진 의료기관 이렇게 3군데서 데이터가 발생되고 서로 데이터가 공유되고 교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된 그 플랫폼은 클라우드 서버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 그 방문간호사에게는 IT 기계는 태블릿 PC와 고혈압 당뇨 측정기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협진 의료기관의 의사에게는 그 컴퓨터를 한 대를 저희가 지급해서 진행하게 되고 있고요. 메인 접속 화면이고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은 방문간호사가 현재 그 제가 있는 노인에게 방문해서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지금 여기 의사 선생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이분이 낙상 사고가 있었어갖고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그 신경과 선생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기존에 원격의료 ICT, IT 관련된 그간 5년간 사업을 저희 네카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때는 이제 비록 미미한 의료 정보지만 의료 정보 축적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의료인 간에 원격 협진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처음 시도를 했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세피시 화면이고. 그래서 시범사업은 2017년도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고 있고, 대상은 방문간호기관 13개소 및 협진의료기관 12개소, 그리고 대상자는 2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간의 원격 기술 자문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목적으로는 건강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 지시서가 필요한 간호 중재를 적시에 안전하게 제공하고, 의사와의 대면 진료 시행 이력 있는 대상자 중 방문 간호사가 의사 협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진을 하게 되고요. 기술 자문의 범위는 방문 간호 서비스가 개시가 되려면 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변경과 재발급에 한해서 원격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물론 의료진 판단에 의해서 환자가 방문할 필요가 있다라 하면 의료기관은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법 제34조 1항에 있는 의료인 간의 원격 기술 자문을 통해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과정인데, 이건 대한간호협회와 공동으로 MOU를 맺어서 간협과 함께 방문간호기관을 선정했고, 협진 의료기관이 가장 저희가 모집하기가 쉽지는 않았었는데,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의료 접근성 강화 이런 컨셉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느 부분이 도서벽지 상간이고 어느 쪽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나 저희가 살펴를 봤었었는데, 보시다시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보건소, 보건시소, 보건진료소를 다 국내 지도에 매핑을 해보았더니, 네, 저희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육교가 없는 이제 섬이나 무인도 정도?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개념은, 그러니까 비록 옆에 의원이 있지만은 거동이 불편한, 아까 보셨듯이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98% 이상이 다 도움이 없으면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와상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욕창에 이런 부분으로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근성이 떨어진 노인들이 많으셨고요. 전국 방문간호시설 분포도도 좀 저희가 매핑을 해봤는데, 주로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고요. 그 시범사업 참여기관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16개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기관을 선정을 했고, 다만 강원도 지역에는 협진 의료기관을 선정을 할 수가 없어갖고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료기관 이제 저희 ICT 정보통신기술 원격으로 이 부분 단어가 너무 정치적 프레임 틀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익명으로 좀 처리를 해라고 그래갖고, 의원이나 종합병원 400베드 이상 되는 병원들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특성은 넘어가서 주로 80세 이상 고령자이고요. 대부분 제가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복합만 2개 이상, 대부분 다 3개 이상의 복합 만성질환자 노인분들이었고요. 그리고 한 30% 정도가 독거노인 또는 노노케어, 노인을 케어하는 노부부들이 거주하는 형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지금 방문간호 활용한 건수고요. 원격 10월달만 하더라도 원격 의료 기술 자문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처음에 이거 시작을 하게 됐을 때 방문간호 선생님들이 노인분들 재택에 이제 방문해서 보면 간호의 영역을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뛰어넘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소통을 기존에는 문자, 카톡 또는 전화, 의료법에 벗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로서 불쌍한 노인들을 케어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의료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직접 의료인 간의 원격 협진을 통해서 제공을 했었고 꽤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시범사의 목적은 이렇게 종이로 종이 관리가 도저히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예전 그러니까 80년대 때 병원에서 그 병동에서 간호 차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 2개월 지나니까 다 컴퓨터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렇게 이 많은 종이들을 다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태블릿 PC와 고혈압 당뇨 측정기만 가지고 방문을 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학의 의료인간 원격 기술 자문은 저희가 샘플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시범사업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이거든요. 멈춰있네요. 이제 소리가 네. 이렇게 해서 사회자가 계속 눈치를 주네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그 의사 선생님 컴퓨터 안에 이 환자의 진료 정보 기록이 다 떠 있습니다. 떠 있고 그간의 방문간호 선생님이 제공했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나 히스토리들을 보시면서 계속 그 원래 조선대 병원을 다니셨던 환자분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지역의 주치 개념으로 그 얘기를 하고 계셨었고 이분은 다시 또 조선대에 있는 그 교수님과 그 통화를 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례를 갖다가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이제 와상 환자였는데 그 약이 3시간 이제 파우더로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고 이렇게 3시간 동안 물에 녹여갖고 녹지 않는 그 복용 문제를 호소했었는데 이제 파우더로 만들 수 있는 약으로 변경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방문간 선생님들이 그 재택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그 원격지에 있는 의사 선생님과 같이 해당 주치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드라마틱하게 좀 변화했던 게 이런 방문간호 지시서 하나 변경하려고 해도 그 노인분들이 병원에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문간호 선생님들이 모시고 가려면 한 2-3시간이 걸리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이동을 못 하거든요. 이 원가 이하의 수가 가지고는 도저히 그 불가능한 일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와상 환자인데 욕창이 심하셔가지고 이 부분 그 병원을 가지 않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원격 그 협진을 통해서 30일 만에 그 조직 재생하고 치유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병원을 가지 않고 이분 도저히 병원을 갈 수 없었는데 독거노인이었고 누워 있었던 와상 환자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연말까지 한 후에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이 헬스서비스 리서치에서 이제 시범 그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시범 사업의 효과 평가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내과에서 아직 시범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평가는 이제 도나베디앙의 의료질평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효과를 검증할 거고 정량기적 평가와 정상적 평가 두 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저희가 잡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제공 기간이 4개월입니다. 그리고 내년을 통해서 한 1년 이상 정도를 해야지 어느 정도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를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 ICT 관련된 것들 사업에 대해서는 일본만 같은 경우도 한 5년, 6년 사업을 하고 평가를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국내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다가는 당장 예산이 잘리는 상황이 있어서 4년 안에 지금 당장 10월 안에 안 내면 또 예산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은 하는데 저희가 내년쯤 조금 더 그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